네, 1911 35번이고요. 오늘 그냥 7시 아무 내가 뭐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911은? 느낌이 그냥 1611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1911 그냥 다 나가죠. 어차피 다 나가고 총정리 한 번씩 할 때 영덕 같은 경우는 제가 원문을 좀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낙 변형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위주로 조금 이제 진도 다 끝나고 나면은 아마 그런 거 위주로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어려운 쪽으로 본문이 약간 추가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수업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선 오늘은 1911 다 끝내고 1911을 다 끝내야 2011이랑 1911 제가 오늘 이제 줬을 때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나 말할 거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요새 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아세요? 진짜 세상 꿀잼. 너무 재밌어요. 이거 진짜 니네 봐. 이거 진짜 진짜 재밌어. 이거 정말 재밌어. 약간 그래서 약간 이제 나는 백댄서를 되게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 가수를 볼 때 너무 재밌어. 아니 왜 내가 지금 오늘 쇼미더머니 첫 화거든요. 오늘 1화예요. 그래서 쇼미더머니만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솔직히 말할게 쇼미더머니는 이제 재미없어.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진짜 재밌어. 진짜 이거 정말 추천. 너무 재밌더라고요. 미쳤어.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팀이 누굽니까? 전 다 너무 좋은데요. 프라우드먼? 걔는 너무 멋있는 것 같고 다 좋아. 라치카도 너무 좋고 웨이비도 좋고 그냥 난 솔직히 모니카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느낌 별로 없었는데 그냥 멋있어. 훅도 괜찮은 것 같고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보냈어요. 저번 한 주를 그거 보면서 그게 행복이었어요. 갈까요? 1911의 35번부터 볼게요. 그 35번이 조금 그 뒷부분의 내용이 약간 애매한 것도 있기는 한데 우선은 한 번 더 보면서 갈게요. 그 문화적 세계화는 가지고 있다. Multiple Center in Asia요. 이 아시아에서도 약간 중심지가 되게 다수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발리우드 무비라던가 이거는 인도에서 만들어지죠. 뭐 쿵푸 무비 같은 경우 홍콩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요런 영화나 쿵푸 무비나 요런 것들처럼 다 아시아의 센터를 두고 있는 것들이 문화적 세계화가 많다라는 거죠. 세월간이도 우리나라에 나왔잖아요. 왜 그 중간중간에 인도 영화 특징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문화적 세계화를 이뤘다라고 봐도 괜찮죠.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they are 서브타이틀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막이 인 거의 17개의 다 언어로 지금 다 그 자막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디스트리뷰티드도 된대요. to specific 여기서 이주 집단이라고 들어가져 있기는 한데 뭐 특정 여기서는 해석으로는 디아스포라가 뭐야? 이 수업할 때 뭐 안 알려주시지? 디아스포라 찾으러 가자. 순간적으로 뭐 이게 디아스포라를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네. 디아스포라스 뭐야? 안 나오는데? 그럴까? 이런 그냥 없어지네. 디아스포라 타국에 거주하는 유대인? 실향민 실향민인가봐요. 이스라엘 위에 유대인 거주지 뭐 이런 것들도 있네요. 오케이 이해 갔어. 타국에 이주 집단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조금 그렇다. 이주 집단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갈게요. 타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뭐 그 분배가 되기도 하고요. 17개의 언어로 이제 서브타이틀이 붙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넷플릭스에서 그게 뭐 어디서 되게 터졌다 그랬는데 프랑스인가? 뭐 어쨌든 되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스포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유튜브에서 나올 때마다 넘기고 있거든요. 스포 안 당하려고. 그래서 아직 안 보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이러한 이제 그 문화적 공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로 인해서 도미네이트가 되는 거냐면 힌두어나 아니면 만다린 같은 그런 언어로 도미네이트가 되어져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간 같은 것들. 이 문화적 공간이 이그노어, 이제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언어가 퍼져나가는 거, 영어의 확산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항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거 단어 같은 거로 가면 resist 가시면 돼요. 영어가 퍼져나가는 것에 저항을 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국인 보면은 영어로 말해주잖아. 그래도 막 어디 가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인도나 이 힌두어나 아니면 만다린 언어를 쓰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국인한테 지말하거든요. 나 이거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참 그렇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영어가 퍼져나가는 것에 저항을 하기도 하고 무시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나 있는데 베이시 교수님이 무엇을 보여줬냐면은 중국과 인디안 아이들이 싱가포르에 있는 아이들이 are networked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느냐 네트워크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지 into 팬 차이니즈 팬 인디안 컬처로 그러니까 범중국, 범인도 컬처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이제 했다라는 거야. 수로 무엇을 통해 가지고 요것을 통해서 각각 뭐 인디안 영화나 아니면 차이니즈 팝 뮤직이나 요런 것에 어떤 식으로 인게이지먼트 이게 뭐 몰입이죠. 몰입이나 연관이 어떻게 있냐.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냐. 인볼브먼트는 참여기도 하니까. 중국이나 인도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범인도와 범중국 그것에 어떻게 네트워크가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야. 얘네들이. 차이니즈와 인디안 칠드런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 6번 문장이 좀 중요하거든요. 걔가 empirically 실증적으로란 뜻이야. 실증적으로 챌린지를 했다라는 거는 반박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아이디어를 반박했다라는 거. 이 아이디어는 어떤 반박이냐면은 아시아의 젊은이들은 수동적인 피해자더라. 무엇에? 문화적 세계화에 즉 or world culture에 that comes out of the west요. 웨스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구의 세계 문화, 즉 이 문화적 세계화에 그냥 수동적 피해자다. 아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은 수동적 피해자라는 그 아이디어를 실증적으로 반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게? 맨 마지막 문장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마지막 문장이 뭐게?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제 아시안 틴즈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당하고만 있나? 서구의 문화에 그냥 영향을 받기만 하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야 실증적으로 반박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때 꼭 중요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안인들은 그냥 수동적인 피해자라는 그런 그 생각에 반박했어 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니까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퀘스천이나 오브젝트 투나 그 생각에 반대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도 옛날에는 J-팝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고 그냥 팝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냥 K-팝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그거를 외국에 있는 애들에서 그거 잘 안 찾아보는데 잘? K-팝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에이시안의 젊은이들이 그냥 피해자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다는 거죠. 옆에 있는 제목 보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재용이가 해라. 아시아에서의 문화적 세계화.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문화적 세계화가 만드는 아시아 10대들이 무시와 저항. 누구를 무시한다는 거야? 영어의 확산. 아시안 젊은이들이 뭘 무시하더라? 영어의 확산을 무시하고 또는 저항을 하더라. 뭐가? 문화적인 세계화가. 근데 여기서 이제 문화적 세계화가 아시아에서도 일어나다 보니까 굳이
굳이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희생자로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몇 문제 정도는 좀 종종 나오더라고요. 다음 거 36번이요. 아, 나 이거 사진을 나는 이거를 해놓은 줄 알았는데 없더라. 이 영상 하나 보러 갈까? 왜냐면 이거 연꽃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로투스 뭐 이거였는데? 아니, 그런가요? 스펠링이 그건가? R이야? 로투스 진짜 그러네. 뭐야, 똑같잖아. 먹는 거로 나오면 안 되는데? 로투스 뭐라고 치면 나올까? 로투스 플랜트? 아, 동영상 있는데 이거 내가 동영상을 미리 찾아놨거든. 연꽃 이거 있잖아. 이거 얘 어디 갔어? 이거 왜 다 꽃밖에 없는 거야? 이 연잎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다가 그걸 떨어뜨리거든요. 케찹을 떨어뜨려. 하나 실험해서 케찹을 여기다 떨어뜨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흰옷 같은 경우는 케찹이 흡수가 돼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연꽃 같은 경우는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여기 케찹 떨어뜨려도 이렇게 하면은 떼굴떼굴 흐른다? 케찹이? 겁나 신기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로투스를 이용한 페인트를 만들어요. 왜 페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에다가 이거를 활용한 페인트를 만약에 만들면 이상한 게 나오네. 근데 어쨌든 간에 요것을 이용한 페인트를 만약에 하면은 때가 좀 덜 탄다 이거죠. 바깥에 이제 뭐 먼지 같은 게 묻었을 때 이렇게 또글또글 내려가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페인트를 하나 만들거든요. 우선 한번 가보죠. 그 수련이라고 화이트 워터 릴리라고 들어가져 있는 요 이제 그 수련이라고도 나와 있는 이 로터스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에서 자라나냐면 되게 더럽고 진흙탕에서 자라니까 머디한 버텀 오브 레이크, 이 호수 중에서도 밑에 진흙투성이인 호수 밑에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연못 같은 데서 자라나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의 꽃잎은 뭐 굉장히 항상 깨끗한 상태거든요. 이유가 나오죠. 왜 깨끗한지. This is because 왜 그러냐면은 뭐 할 때마다 이 조그만한 뭐죠? 이게 주어요. 그 더스트가 먼지, 뭐 약간 입자 같은 거, 이런 조그만한 입자 같은 게 랜드 온 뭐 할 때마다 이 식물에 딱 이제 앉을 때마다 이 연꽃 같은 경우는 즉시 이파리가 웨이브를 한대요. 흔든대요. 그래서 뭐 하게 하냐면은 요렇게 하게 한대요. 어떤 특정 하나의 장소로 그 더스트가 모이게 다이렉팅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는 빗방울이죠. 이 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센트2 역시나 BPP 어디로 보내지냐면 그 똑같은 same place로 보내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뭘 하게 된다라는 거냐면 wash away, 씻겨 내린다는 거죠. dirt가 먼지니까 먼지를 결국에는 씻겨 내려간다. 이거 부사적용법의 결과로 해석한 거예요. 아마 어디로 내려가냐면 그림도 못 그리는데 이렇게 약간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리 이렇게 여기로 모이겠죠. 여기 밑에가 이렇게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런 로터스의 특징이잖아. 프로퍼티가 특징으로 해석한 거거든. 특징이 뭘 하게 했냐면 리서처가 한번 디자인해볼까? 새로운 뉴 하우스 페인팅을 디자인해볼까? 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리서처들이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한번 뭐 이제 이 연구를 해야죠. 어떻게 디벨롭 할까? 페인트를 어떤 페인트 이거를 비에서도 깨끗이 하게 만들 수 있는 요런 페인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고, 다음에 in much the same way 약간 어떤 방식으로요? 이거 한 방식대로 로터스의 리브가 하는 방식대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로터스의 리브가 주어로 간 거고요. 그 연꽃잎이 두가 가리키는 거 워시 클린 요거 받았겠네. 깨끗하게 워시 클린하는 방식 그대로
페인트도 이렇게 워시 클린 해주는 페인트가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페인트 붙여놓으면은 자동차도 옆에 바깥에 페인트 도색을 한 거거든? 근데 그 도색하면 되게 더러워지잖아. 그런 거가 안 묻게 하는 그런 페인트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아, 너무 어려웠나요? 아니야, 생체 모방. 얘네 특징을 가지고 기술을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연구의 결과로 독일 회사가 만들었대요. 이제 하우스 페인트를 만들었고, 이게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는 이 상품이 심지어 뭐가 되었냐면 위더 개런티 보장도 있대요. 어떤 보장이냐면 이 보장 같은 경우에는 It would stay clean 깨끗하다 for 5 years요. 거의 5년 동안 without 뭐도 없이. 디터전트가 세제거든요. 그리고 샌드블라스팅이 난 샌드블라스팅 뭔지 몰랐는데 약간 모래 분사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모래 분사를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찾으러 갈까? 샌드블라스팅으로 약간 샌드블라스팅으로 어떻게 깨끗해지는지 잘 모르겠지 않냐? 샌드블라스팅을 어떻게 깨끗해지죠? 샌드블라스팅 머신이 있어 얘들아. 예. 오. 뭐 이런 건가 봐. 저기서 나오는 게 뭐래요? 몰라. 이게 나오는 게 뭐래래? 네, 뭐래요? 아. 그래서 샌드블라스팅인가 봐요. 뭐 이런 거가 필요 없대요. 그래서 샌드블라스팅이나 세제 같은 것도 없이 5년이나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대요. 아파트에.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했었는데 이게 사진이 뭐라고 찾으면 나올까? 페인트라고 하면 나올까? 아까 페인트라고 해가지고 안 나왔잖아. 아파트라고 하면 나오나? 로터스 아파트먼트라고 하면 좀 나와. 이렇게 하면 안 나오나? 내가 그때 한번 찾아놨는데 왜냐면 이게 전후를 나왔거든요. 전후 로터스 페인트 아파트먼트. 됐어. 너무 집착하지 말자. 어쨌든 이제 그거 쓰면은 세제나 그 모래 분사 같은 거 없이도 한 5년 동안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보장과 함께 이 상품이 지금 유럽과 아시아에는 나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뭘 사용한 거라고? 생체 모방 기술을 사용한 거다. 연꽃의 이거를 셀프 자정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옆에 이제 단어가 좀 나와 있어요. 요거 바이오 미미크리 테크놀로지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자정 기술, 생체 모방 기술이거든요. 무엇을 사용하는? 이것을 사용하는. 그 연꽃의 플랜트의 어떤 능력? 자정 능력. 셀프 클리닝 자정 능력이에요. 자정 능력을 꾸준히 사용하는, 꾸준한 자정 능력을 사용한 바이오 미미크리 테크놀로지, 생체 모방 기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뭐 밑에 나와 있는 주제 같은 경우 또 나오죠. 이거 모방한 거잖아요. 미미킹, 이미테이팅. 이거 말고도 몇 개 단어를 만약에 더 쓴다면은 모델링도 있을 것 같고요. 와, 따라하는 거 떠 있는데 하나 더 있어. 기억이 안 나. 카피. 아씨,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 그래서 카피하는 거. 미믹은 원래 ing를 할 때 k를 넣어야 돼. 미미킹 해가지고 k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을 모방하는 초록의 인공 상품, 뭐 이렇게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체 모방 기술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이지하네요. 뭐 연꽃의 그런 특징적인 걸 사용한 뭐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됐죠? 3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뭔가 배웠을 때 사실은 제일 처음에 그냥 배울 땐 그거 배우지 않아요? 그냥 진리와 원리를 배우는 거지, 이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는지는 배우진 않잖아요. 얘가 어떤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재검증을 했고 뭐 이런 과정을 다 배우진 않거든요. 그냥 원리를 듣죠. 진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과학이라는 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여기 3번에 그러네요. 과학이라는 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that way. 그 방식으로 작동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부터 나오는 그런 과학이 어딨어.
실험 계속하고 재검증하고 검토하고 실험하고 이런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부터 한번 보죠. 19세기 때 19세기 후반에 피지올로지컬 목의 생리학이죠. 네, 생리학의 발견처럼 오늘날의 이런 이제 생물학적인 브레이크스루 획기적인 그런 그 돌파구가 바꿨다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아니에요. 얘가 바꾼 거예요. 얘를 목적어를 BPP로 쓰진 않는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생물학적인 돌파구가 뭘 바꿨냐면 우리의 이해를 바꿨어요. 뭐에 대한 이해냐면은 어떻게 인간의 유기체는 작동하느냐. 그리고 이것이 체인지까지 했거든요. 뭐도 바꿨냐면은 medical practice fundamental. 이 이제 의학적인 치료 같은 것도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굉장히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킬 거죠. 아마도 이제 이런 생물학적인 게. 그쵸. 요새는 지금 이게 의료 생물학이 많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병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도 예, 뭐 그냥 희귀병이나 암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동사 1번, 동사 2번으로 쓴 거예요. 하나는 현재 완료로 썼고 얘는 이제 미래 시제로 쓰긴 했는데 뭐 그냥 두 개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19세기 때 생리학의 발견인 것처럼 생물학적인 돌파구가 지금껏 헤드피피니까 과거부터 지금껏 인간의 유기체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에 대한 이해를 바꾸기도 했고 근본적으로 바꿔줬고 우선은 인간이라는 건 뭐가 필요하구나라는 건 생물학적인 발견 덕분에 생겨난 거니까. 그리고 또 뭘 바꿀 예정이냐면 아마도 메디컬 프랙티스 이런 의료적인 부분에서도 근본적으로 또는 철저하게 바꿀 예정이기도 하죠. 이 돌파구 뭐 획기적인 거 이 단어라는 건 그러나 seem to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어떻게 암시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암시를 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 amazing 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unprecedented revelation 이렇게 나오잖아요. unprecedented가 뭐냐? 전례 없는 이란 뜻이죠. 전례 없는 revelation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전례 없이 발견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이 정말 갑자기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해주는 갑자기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전례 없는 발견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제 돌파구, 브레이크스루 이런 단어라는 게 그런 걸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과학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작동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갑자기 막 엄청 전례 없었던 그런 발견 모든 것이 순식하게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 이대로 작동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과학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선 과학적인 방법을 우선 네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기억해봐라. 어떤 과학적 방법이냐면 You probably first learn 아마도 배웠을걸 about 대략 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은 back in elementary school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로 다시 되돌아가 봤을 때 네가 아마도 처음으로 배웠을 만한 그런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래?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아마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 거냐면 과학적 방법이야. 과학적 방법은 뭘 갖고 있을 거냐면 오래 그리고 되게 어려운 과정을 겹칠 거야. 예를 들어서 관찰과 가설과 실험 그리고 검증을 해야죠. 다음에 modifying 약간 수정도 해야 돼요. 다음에 리테스트 다시 한번 재검증 다음에 리테스팅 어게인 다시 또 재검증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찰 원래 가설을 한번 세우거든요. 그럴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이 실험을 이제 한번 더 검토도 하고 이제 재검증 개검증 이런 과정을 되게 길고 어려운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이 방법이라는 게. 그래서 이것이 대차오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간 거니까 이것이 바로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브레이크스루 이런 이제 돌파구 획기적인 것들 이 획기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아마도 뭘 하는 거냐면 오브 릴레이션십 누구와 관계냐면요. 우리의 유전자와 만성 질병 간의 관계 에 대한 이해는 언제 발생을 하냐면 in just that way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빌딩은 무엇을 쌓기도 하는 거냐면은
심지어는 몇십 년이에요. 몇십 년 또는 몇 세기 요 정도부터 과학자들의 작품 이제 뭐 작업이겠죠. 열심히 했었던 연구 그 연구에 쌓이다 보면은 이게 뭔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과학을 작동을 하는 거지 사실은 하룻밤 만에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과학적인 그런 뭔가 획기적 돌파구가 하룻밤 만에 생기는 건 아니고 이제 심지어는 몇 세기가 걸쳐있는 그거에서 쌓이고 나오는 거다. 그러한 인저스트 젯웨이 이러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거다. 이것을 이해한다라는 건 In fact 사실 과학이라는 건 여전히 still happening 일어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continue to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거다.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는 뭐 열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뭐만 한다면 이 연구가 process on 계속 요구하다라고 들어가네요. 그래서 연구가 계속된다면 그렇다고만 한다면 어쨌든 과학이라는 건 계속해서 펼쳐질 거다. 계속해서 될 거다. 과학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뭐 이제 진보는 좀 이상한데 계속해서 과학이라는 거는 뭐 끝나진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앞에 문장 안 했는데 왜 말도 안 했어 이 바보들아. 앞에 이거 정리해놓은 거 아니잖아. 예, 보면요 과학에서의 획기적인 건 or not 여기 바로 나오죠. instant 아님 but 그러면 long하고 long process임 이러고 나오잖아요. not A but B 딱 좋네. 이걸 뭐로 쓰면 좋냐면 이게 속담으로 만약에 간다면 로마는 하룻밤 만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거 있거든요. 속담 중에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속담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언티스트의 이 사이언스 안에서의 이러한 그 돌파구 같은 경우는 딱 그냥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되게 긴 오랜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걸 안 했네요. 앞에 거 안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하러 가보죠. 어디 갔죠? 35부터 보면 되나요? 네. 35의 제목으로는 되게 간단하게 써있긴 한데 아시아에서의 문화와 언어의 세계화라고 나왔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저는 이게 좀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없다 보면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으니까 저게 답이 되긴 하겠지만 보다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아시아인이 그저 피해자는 아니다.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다. 걔네들은 오히려 이제 그 본인만의 문화권의 그 아시아 문화권의 세계적 문화적 세계화에 있어서 뭐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가 더 정확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요게 제목으로 나오기는 했고요. 밑에 것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할 거냐면 이거 주원이 해. 아시아요? 제목 요거. 세 개 다 해. 문제를 해결해라. 요소를 모방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왜 그 페인트 같은 것도 그런 거를 이용한 거니까 또. 페인트 개발. 자가 정화를 하는 영감을 받은 바로 페인트의 개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이 페인트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페인트를 만드는 이제 자극을 줬다라고 보시고 여기 바로 나왔어. 로마 제가 바로 말했잖아요. 로마는 하룻밤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다음에 밑에 것도 요거는 채연이가 해. 획기적인 발견에 대한 오해. 잘못됐다라는 거죠. 다음 거. 이것도 2단어를 몰라서 그렇지. 뭐 같아? 시간을 많이 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시간. 그치. 과학적인 연구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학적인 연구 기반을 통해 가지고 발생이 되는 거다. 가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거 윤서가 해. 요약.
일어난 것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거다.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축적을 해왔었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쌓이는 거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왜 그 모든 지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과학자들이 예전에 있었던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토대로 쌓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아예 애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학적인 이론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알고 있고 거기에 쌓였고 거기에 조금 더 많은 획기적인 거를 발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거요. 왜 이렇게 힘든 건데? 짱날래? 짜증이 안 해? 아주 그냥. 왜 힘든 건데? 나 지금 38번, 39번, 40번까지 해야 되는데 이씨! 왜 힘들어 왜? 3개나 남았다고. 나 오늘 몇 개 하는 거야 그러면? 5, 6, 7, 8, 9, 12, 6개야? 4개만 할까? 힘들어 보여? 힘들어 보이니까 약간 조금 마음이 아팠어. 다음 거. 요새 있잖아요. 쉐어링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긴 하잖아요. 아니 근데 소카라고 대충 아시죠? 소카라고 자동차 쉐어하는 프로그램 같은 건 여전히 벌써 있어요. 근데 혹시 이런 것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명품백 같은 것도 쉐어링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 알아요? 명품백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난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명품백을 한 달에 10만 원인가 15만 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는 동안에 본인이 원하는 명품백을 몇 개를 한 달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말도 안 돼 쓰면 10만 원, 15만 원이면 그냥 가방 하나를 사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명품백이 얼마씩 합니까? 한 800에서 이건 너무 샤넬 기준이긴 한데요.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한 샤넬이라고 치고 뭐 구찌나 루이비통 정도 가면 한 400에서 500 정도 하거든요. 이거를 한 4개를 내 맘대로 쓰는 거야. 10만 원 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괜찮을 수 있죠. 예. 왜냐면 이제 내가 이 모든 걸 다 살 순 없으니까 들고 다닐 땐 내 거잖아.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게 쉐어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쉐어링은 이따 내가 하나 더 물어볼 건데 쉐어링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것이 훨씬 더 좋은 개념이냐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우선 가볼게요. 카쉐어링이라는 건 현재는 이제 되게 익숙한 컨셉이에요. 그러나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이러한 되게 창의적인 컴퍼니 같은 경우는 무엇을 가능하게 하고 있냐면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대요. 이 클라이언트들이 소유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또는 이용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대요. To just about everything요. 거의 대부분의 정말 모든 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빌라, 핸드백, 심지어 다이아몬드 목걸이. 너무 비싸잖아. 근데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뿜빠이를 하는 거지. 너랑 나랑 이렇게 7명이서 이제 내가 1월부터 2월 가질 테니까 네가 3월부터 4월 가져?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있을 수 있는 모든 everything의 이용권과 소유권을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창의적인 회사들이. 이거 안 될 것 같지? 장사 겁나 잘 돼 얘들아. 안 될 것 같지? 이런 거 되게 잘 돼 생각보다. 요새 그런 것도 많은 거야. 쌤이 혼자 살잖아. 쌤이 진짜 생각을 한번 해봤다? 요새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어. 그래서 빨래도 그냥 해주고요. 빨래도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빨래도 해주신 다음에 딱 접어갖고 갖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 프로그램 해주시는 것도 있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예.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그 포르투갈의 속담에 하나 따르면은요. You should never have. 너는 뭘 가지면 안 되냐면 요트를 가지면 안 되고 너는 뭘 가져야 되냐면은 요트 가진 친구를 가져야 된대요. 정말 너무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를 사귀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요트를 쉐어링하는 서비스에 가입을 함으로써 이 멤버들은 뭘 할 수 있냐면은 포르투갈의 꿈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이 뭘 하면서 쉐어링 요트를 with 누구와 up to 거의 뭐까지 한 7명이요. 7명의 다른 피플들과 함께 쉐어하면서 요트를 쉐어하면서 포르투갈의 꿈을 꿀 수 있다. 왜?
포르투갈에 막 그런 막 되게 멋진 자연에서 막 요트에서 깨어나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트에서 밥 먹고 약간 옆에 돌고래 지나다니는 거 보고 이러면은.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여기 뒤에 거가 중요한 게 이 서비스를 묘사함에 있어서 최근에 뉴스페이퍼 아티클이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컨슈머들한테 대절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요트를 공유한다는 것, 동명사를 주어로 하네요. 요트를 공유한다라는 건 means, 뭘 의미하냐면 there is no guarantee,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거야. 어떤 보장을 하지 않니? You will always be able to, 너는 항상 할 수 있다. 뭐를요? 이 가리키는 건 요트겠죠. When you want, 네가 원할 때 요트를 항상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해주진 않는다. 그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다는 거죠. 왜? 이건 내게 아니라 7명의 것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진 않아 라는 걸 경고하고 있대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명백한 리미테이션, 제한이지 않겠습니까? 이 명백한 제한은 특히나 이게 여기서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야 그럼 이게 제한이니까 차라리 내가 사고 말까?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아니,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내 차례네? 너무 좋아. 이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게 이 명백한 제한이 정확하게 뭐였냐면은 오히려 이거래요. 컨슈머들이 make it, 이것을 트릿은 선물이거든요.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을 깜짝 선물이라고 여기는 것이더라. 오히려 이 제한이 그냥 이제 내 차례야? 완전 좋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깜짝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접근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 거죠. from 샌드위치부터 럭셔리 카까지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 이게 주어야. 제한을 하는 게 help, 뭐를 도와주더라. 오히려 리셋 시켜주더래. 너의 치어로 매터를, 활기를 오히려 리셋 시켜준다라는 거는, 원래 이게 그냥 내 거잖아? 그럼 그렇게 소중한 줄 몰라 얘들아. 근데 가끔씩 내 거잖아? 그럼 이제 내 차례? 이 치어로 매터가 다시 리셋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knowing you can't have, 네가 예를 들어서 항상 something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건 오히려 may help you, 너를 도와주더라. 뭘 도와주냐면요, 네가 when you do 할 수 있을 때 그 something에 대해서 appreciate 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이 appreciate 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appreciate는 감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더 도와준다 이거야. 오히려 내가 이것에 항상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게. when you do에서 do가 가리키는 걸 have access to something으로 썼어요. 네가 오히려 그것에 액세스 할 수 있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오히려 이제 기쁨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잠깐 하나 물어볼 거야. 여기서 혹시 쉐어링 하고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면 오너십이 올라가는 거냐? 오너십이 올라가면 안 돼. 이건 오너십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오너십은 왜 올라간 게 아니냐? 소유권이 어떻게 올라간 거야? 분배를 했는데? 소유권은 오히려 떨어진 거야. 하지만 뭐는 올라갔냐? 플레저는 올라간 거야. 기쁨은 오히려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만 하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이거 해서 이거 누가 할래? 이거 해. 연마 해. 해. 경험을 사라.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물건 사는 거 대신에 경험을 사라 그냥. 그리고 특징을 만들어라. 특징? 어디 특징이 나온 거야? 이 경험을 뭘로 만들라는 거야? 트릿 뭐였어 아까? 선물이었잖아. 이 경험을 오히려 선물로, 깜짝 선물로 만들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깜짝 선물이라는 건 bigger delight야. 더 큰 기쁨이라는 거지. 더 큰 기쁨으로 그냥 만들어라. by 뭘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들에게 접근하는 거지. 이 접근권을 차라리 제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기쁨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 이거 나름 문장이 괜찮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8번이죠. 야 역시 문제가 조금 꽤 되죠.
원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오히려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더 비교급으로 나오네요. 사람들을 더 많이 restricted, 제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grateful,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for something에 대해서 when 뭐 할 때, 그들이 그걸 사용할 때. 더 비교급으로 써서 오히려 제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감사함은 더 느끼더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승훈이가 이거 해. constraint 제한 맞아. 알면은 그것에 더 감사하게 도와준다는 거지. 언제? 이것을 활용할 때. exploration 활용하다라는 뜻이니까. 한 번 더 해. 그리고 뭐에 제한? 소유권과 그 접근권의 제한이겠지? 제한이 더 만족하게 해준다. 뭘 통해서? 그것을 이용할 때 감사함을 느끼게 냅두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약간 기쁨과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더라 라고 이제 가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39번과 40번입니다. 여러분 2개 남았습니다. 2개 오늘 하지 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죠 오늘따라? 오늘따라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굉장히 꼴보기 싫으네요. 가뜩이나 39번은 진짜 약간 별로란 말이에요. 내용이. 가뜩이나 별론데 지금 30분 남았으니까 딱 가능이라면 이거 2개 다 가능이라고요? 이렇게 좀 힘내보세요. 아시겠죠? 다음에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스피치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방언 스타일이 조금. has always been associated with 뭐랑 이제 연관이 있다라는 거지. associated with네. 뭐랑 연관이 있냐면은 지역의 어떤 스타일과 빌딩 스타일과 비슷하대요. 지역의 방언 스타일처럼 방언 스타일이랑 지역의 빌딩 스타일이 뭐 비슷하게 연관이 있나 봐. 그래서 미드웨스턴 팜하우스, 다음에 중서부 팜하우스, 뭐 농장하우스, 다음에는 남부 쪽에 있는 플랜테이션 맨션, 대저택, 또는 케이프 코드 코테지 이런 것들. 요런 이제 코테지가 오두막인데 요런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은 have 갖고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해진 다이얼렉트가 방언이거든요. 사투리. 이 방언에 상응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등 상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빌딩은 maybe 되게 오래되기도 하고 뭐 진짜 진품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러한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 최근의 리프로덕션이기도 해요. 생산 이거 뭐라 그러죠? 복제품. 이 복제품이 그래서 뭐랑 동일하기도 하냐면요. 원래 네이티브 액센트보다도 훨씬 더 꾸며낸, 가장한 이렇게 나오네요. assume. 약간 꾸며진 방언에 상응하는 것인 최근의 복제품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런 빌딩 같은 것들이. 왜 그냥 약간 이제 방언처럼 지역에도 건축 양식이 조금씩 존재를 하는데 이게 건물의 외관만 복제를 한 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거 사진 같은 거 조금 넣어놨습니다. 이게 뭐 있죠? 이게 해놨어요. 요거일걸? 요게 미드웨스턴 팜하우스네. 미리 찾아놨습니다. 미드웨스턴 팜하우스인데 뭐 이쁘죠? 뭐 이런 느낌이랄까? 아니 뭐 요런 느낌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 약간 뾰족뾰족하네. 지붕이 조금 뾰족한 느낌. 요게 미드웨스턴 팜하우스고요. 다음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가 봐요 여러분. 저는 이게 여기에서 요것도 얘가 대저택 맨션이래요. 서던 쪽에 있는 플랜테이션 맨션. 이쁘다. 나 이런 데 살고 싶다. 이거 봐 얘들아. 대저택 같은 요런 느낌. 예, 요런 느낌이 이제 요런 맨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그 커테지 오두막도 있었잖아요.
오두막의 요 느낌. 조그만합니다. 아기자기해요, 여러분. 아기자기한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조그매요. 이렇게 되게 조그만한 요런 느낌. 근데 오두막 느낌이 지금 전반적 사진을 보면 비슷비슷하죠? 네, 이렇게 찾으면 이제 이런 비슷비슷한 느낌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말을 한 게 제임스 커틀러라는 요 애가 컨스틀러라는 요 애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할프 베이크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설픈 버전이라는 거. 스칼렛 오하라의 타라가 집 이름이에요. 그것의 어설픈 버전이 스탠드 뭐 하고 있냐면은 리플리케이티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복제됐다라는 거야. 복제된 수많은 교회에 이 미국 전역에 걸쳐서요. 미국 전역에 걸쳐가지고 이게 수많은 교회의 지역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복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칼렛 오하라가 뭔지 모르실 것 같아요. 또 사진을 하나씩 열심히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스칼렛 오하라래. 요 집 같은 거 있죠. 이런 비슷한 느낌. 이런 비슷한 느낌이 미국 전역에 계속해서 복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느낌적인 게. 그래서 이러한 도시나 마을 같은 경우 특히나 어떤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경제 지역에서 되게 그 관광이 되게 중요한 이제 임포턴트한 그런 도시 있죠. 그런 도시에는 지역제 조닝 코드가 있는데요. 이 조닝 코드가 메이크 뭐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냐면 요거를 목적격 보어로 둔다라는 거야. Artificial Authenticity 이것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깥의 인위적인 진정성을 강제성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 왜? 뭐지? 우리나라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포카리 스웨트 있는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더라? 나나나나나나 해가지고 막 지붕만 다 파란색인 거. 그거 어디? 그거 거긴데? 예, 산토리니요. 그 바깥에는 다 외벽이고 위에는 다 파랑이에요. 파랑. 왜요? 다 파랑이에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해놓은 줄 알아? 그걸 해놔야 관광객이 오지. 그 중에서 하나만 빨강색 지붕이에요. 봐,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닝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관광이 여기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Artificial Authenticity, 그러니까 약간의 인공적인 진정성을 넣는 거죠. 진정성이긴 한데 인공적으로 진정성을 일부러 넣어놓는다는 거야. 강제성으로 obligatory 또는 first 이렇게 강제적으로 준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플로리다의 키웨스트 이쪽 지역의 집 같은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집은 must be built, 무조건 지어져야 되는 거요. 되게 전통 스타일의 우드로만 지어져야 한대요. and 그리고 they are only a few. only a few는 소수죠. 되게 조금이라는 거야. 조금의 permissible 컬러가 있대요. 페인트는 진짜 약간 그러니까 가능한 컬러가 되게 조금 있다는 거야. 아마도 이제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냐면 흰색이 preferred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웬만하면 흰색 그리고 이제 색깔이 되는 거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왜 벽에다가 그냥 레인보우로 칠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정해놓은 게 조금 있대. 그래서 무조건 우드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플로리다의 키웨스트 지역에서는 그런가 봐요. 이게 강제성의 예시죠. 4번에 5번은 예시를 이렇게 예시를 든 거니까 제가 모르실까봐 또 사진을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예. 나무로 됐죠? 색깔도 지금 뭐 약간 일부러 조금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리에 봤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이런 집 같은 게 may look like 아마도 단순한 뭐로 보일 수도 있는 거냐면은 이제 이 집들이 이미테이트 모방하고 있는 캡틴 맨션, 단순한 그냥 심플 C 캡틴스 맨션이라고 나왔으니까 단순한 선장의 저택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기는 하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나 안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조닝이 거기 안까지는 침투하지 못했나 봐요. 조닝 doesn't reach,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가지고 이 하우스가 종종 컨테인 뭘 담고 있냐면은 모던 라이팅, 모던 그 약간 현대의 그 조명 같은 것들도 갖고 있고요. 또는 뭐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도 최신식이랑 업데이티드, 뭐 레이티스트, 최신식의 키친이라던가 베스룸 같은 것들도 역시나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그래도 외관은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안까지는 조닌 규칙이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안에는 약간 퍼스널리티를 좀 살려가지고 좀 다양성 있게 만들어도 되나 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 그 니네 알아? 대치동에 현대 아파트나 아니면 음마 아파트라고 되게 오래된 아파트 이거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 하나 있어요. 안에는 샹들리에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뭐 다르겠죠. 이 글에 만약에 주제를 간다면은 미국에도 사투리가 있거든요. 남부 사투리, 서부 스타일 뭐 이렇게 블랙 그 흑인 스타일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약간 말하는 스타일도. 근데 말하는 스타일이 다양한 것처럼 이 지배 스타일도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배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양한 스타일이 있기는 한데 특히나 관광이 많이 중요한 그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인공적으로 똑같이 만드는 경향도 있다. 예, 이런 거에 지배 스타일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9번으로 바로 가보죠. 39번에 주제 하나 나왔네요. 이 주제는 민준이가 하세요. 미국에서는 익스테리어를 모르는 거지? 익스테리어랑 인테리어가 뭐 알 것 같은데? 인테리어가 있으면 뭐 해? 이거 슈드 생략돼 있다. 리콰이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해봐 빨리. 리플리케이트가 뭔데 리플리케이트가 되어야 된다 그러는 거야. 전통적 스타일로 복제가 되어야 한다. 외관은. 근데 내관은 모던하다 라고 가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는 아예 끊어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지잖아요. 얘는 비동사인데 얘는 한번 끄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조닝 코드가 이거 뭐 단어 뭐였더라? 지역 뭐요? 저도 몰라요. 그거래요. 그거. 네, 그거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무조건 외관 같은 경우는 똑같이 복제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테리어는 모던하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 겁니다. 여러분 힘내보세요. 마지막. 이게 마지막 요 문장이 뭐냐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사실 다 나왔거든요. 존 바흐라는 얘가 실험을 하나 해본 거야. 심리학자야. 근데 그 실험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걸 보여줬대. 인간의 인지와 행동이 캔비 뭐 하더라? 영향을 받더라. 외부적인 요소에. 이 실험을 하나 했다라는 거예요. 외부적. extrinsic, superficial, 피상적인, 외부적인 거죠. 외부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 인간의 인지나 행동이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 외부적인 거에 받을 수 있잖아, 영향을. 이런 게 이제 실험을 하나 했나 봐. 얘가 뭘 했냐면은 번치 오브는 한 무더기거든요. 한 무더기에 건강한 애들이야. 건강한 대학생 애들한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대절이라고 말했어. He was testing. 나 지금 테스팅하고 있어. 너의 language ability를. 너의 언어 능력을 테스팅하고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걔네한테 present them. 뭘 보여주냐면 워즈의 리스트를 줘. 그러니까 단어가 막 써져 있는 목록을 하나 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걔네들한테 뭘 요청하냐면 to create 만들어 달라고. coherent sentence로 만들어 달라고. coherent는 이제 일관성이 되는, 말이 되는, 일리가 되는. 이게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consistent가 대표적이죠. meaningful, 의미가 되는 센텐스를 하나 만들어 줄래?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리스트에서. 그래서 이 리스트에 뭐가 써 있는지 알아? one of the list. 그에서는 이런 게 써 있는 거야. down, fat, lonely, the man, wrinkled, bitterly, the, with, face, old. 그럼 뭐 생각나냐? 내가 아무리 봐도 그냥 정말 외롭고 늙은 남자가 이제 여기 주름살 자글자글한데 얘가 앉아있다. 셋다운 앉아있다. 되게 얼굴은 막 이래. 이런 상태로. 이런 식으로 아마 문장을 만들지 않겠냐는 것이. 그래서 이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씁쓸하게도 늙고 외로운 남자가 뭘 갖고 있는 윙크드 페이스를 갖고 있는 그 늙은 남자가 셋다운 앉아있다. 이게 아마 이제 있을 수 있는 솔루션일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문장이 하나 있을 거야. 당연히 문장 삽입이 여기서 하나가 들어가야죠. 하지만 그게 그 실험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지금 언어 실험이 아니었어요. But 그러나 This was no linguistic test요. 이건 linguistic test가 아니었어. 바로 이제 언어 테스트가 아니었다는 거야. 바흐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냐면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 이 스튜던트들가 이 실험실을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work down, 걸어가는 거죠. 이 통로를. 애프터 뭐 하고 나서 이 실험자들이 BPP 이 단어에 노출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여기 강당을 빠져나가는데 실험실에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걔가 발견한 게 뭐지 굉장히 놀라웠어요. extraordinary 했거든요. 왜냐면은 어땠을 것 같아? 오래 걸렸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이냐? 다 늙음에 대한 단어들이거든요. 이게 외부적 요소예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첫 문장에서 인간은 외부적인 요소의 행동과 인지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런 늙음의 단어들을 보고 난 다음에 뭘 했더라면 어떤 스튜던트들이냐면은 바로 엘더리의 그 늙음의 단어들이 믹스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걸렸냐면은 거의 40%가 더 걸렸대요. 그걸 걸어가는데 된 누구보다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랜덤 월드에 그냥 봤던 애들이야. 그 랜덤 월드라는 건 뭐 사과, 뭐 컴퓨터, 뭐 이런 되게 랜덤 단어들을 봤던 애들보다 늙음에 관련된 단어를 봤던 애들이 오히려 오래 걸렸대잖아. 신기하죠, 사실은. 이게 다 똑같이 되게 건강한 애들 실험을 한 건데 오래 걸렸다라는 게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 몇몇 스튜던트들은요, 심지어 어떤 상태로 갔냐면요, 위드 이거 한 채로 이 숄더가 앞쪽으로 굽은 채로 걸어가더래. 그래서 드래깅 뭐까지 했냐면 드래그가 끌다라는 거잖아. 본인의 발까지 끌더라. 뭐 했을 때? 그들이 나갈 때 마치 모인 것처럼 걔네가 한 50살은 더 먹은 것처럼 실제보다. 얘네들이 이제 대학생들이었으니까 한 24살? 5살 이 정도 됐는데 거의 한 50살은 더 먹은 것처럼 발을 끌면서 요 행동이 바뀌었죠.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자세와 행동이 바뀐 거예요.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인간의 인지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참가자들이 어떤 참가자들이냐면은 늙음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단어에 노출을 받았었던 그런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를 했었냐면은 보여주더라. 속도. 그리고 그 외 등등 몇 개 것 같은 경우에는요. 자세와 속도를 보여줬거든. 근데 그 뒤에 거가 중요해. corresponding to 이거는 반응해서 상응해서 뭐에 상응한 뭐에 반응한 대로 지금 한 거냐? What the words suggest요. 그 단어가 써져 있었던 거, 단어가 암시했던 거랑 상응해서 따라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왜? 내가 보기엔 이거 노인 말고 막 되게 활기찬 거 많이 써있었으면 활기차게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의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 자세나 뭐 태도나 행동 같은 것들이. 인지도 바뀐다고 했으니까. 보죠? 인간의 인지나 인간의 행동 같은 거는 can be 뭐 할 수가 있냐면은 나도 모르게가 들어가네.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더라. 외부적인 요소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다음 거로 한번 가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끝났다. 1912도 끝났네요. 요거 누가 하죠? 승빈이 할까? 승빈아 해. 주제 요지만 해줘. 단어들이 사람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태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다음 거. 언어의 모양. 언어가 이걸 한 거야. 동사로 간 거야. 언어가 사람들의 생각 방식을 생각 방식을 영향을 끼쳤어.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었어. 그리고
initiate가 뭐냐? 시작하다, 착수하다 이렇게 가면 돼. 그리고 language가 뭘 하게 했어? 그들의 행동을 따라서 만들었어. 시작했다, 착수다. 그러니까 행동도 그거에 따라서 바뀌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다음 것도 해줘. 그 언어적 인풋에 음.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동. 이게 인풋을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얘들아? 영향을 주는 거죠. 아웃풋이 결과인데. 응. 그러니까 언어적인 인풋 때문에 영향을 받은 인간의 행동이라고 봐야겠죠? 응. 다음 거 민지가 힘들어 보여서 유난히. 사람의 인지와 행동에 대한 실험에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보일까 속도와 자세를 상응하는 맞아. 주어진 단어가 암시하는 것과 상응하는 포스처와 페이스를 보여줬어. 다음에 2% 해석해. 만약에 응. 그들이 늙은과 관련된 늙은과 관련된 단어에 이제 노출이 되었을 때 제공이 되는, 여기서 제공이 되는이라고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2%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요 단어랑 이제 암시를 하는, 이 단어들과 암시를 하는 그런 것과 상응하는 포스처, 자세와, 포스처가 자세거든요. 자세와 이제 페이스, 속도를 보여주더라. 속도는 오래 걸렸고 포스처는 이제 어깨가 이렇게 굽었으니까 요런 거에 영향을 끼쳤다. 가주시면 되겠네요. 휴, 끝났다.